자, 여름 문법 보면요. 이제 훈민정음 창제 원리라고 나와 있거든. 그치? 그래서 예전에 쓰던 우리가 중세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 예전에 쓰던 한글의 모습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창제 원리야. 이 창제 원리는 원래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를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선 자세히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지문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볼 거예요. 그쵸? 자, 먼저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한글이라는 글자의 이름이자 그 한글이라는 게 발명된 문자잖아. 그치? 그래서 그 문자의 운용 원리 같은 걸 풀이해 놓은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글자의 이름, 책의 이름. 됐나요? 자, 여기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글자는 만들어진 건요 1443년이야. 채영아, 그럼 이거 몇 세기일까? 지금 우리가 2026년인데 21세기라고 하잖아. 얘는 15세기. 유찬아, 기억나? 창제는 1443년인데 배포는 3년 뒤인 1446년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배포하기 전까지 물론 그 중국을 숭상하던 어떤 그 벼슬 관리들의 반대 여론도 그쵸? 좀 신경을 써야 했고 이 글자가 진짜 실용성이 있는지 테스트도 해야 됐었던 거야. 그래서 3년의 기간 후에 반포가 되는 거고요. 책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책이 두 개예요. 두 개. 자, 맨 처음에 세종대왕이, 그치? 세종대왕께서 만드셔서 글자 자체를. 그러면 새로운 글자로 그 풀이법을 쓰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글자의 제작과, 그치? 뭐 운용 방법을 한문으로 쓴 책이 있어.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그럼 요건 당연히 뭐로 돼 있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를 배포할 때, 그치?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한문으로 쓴 해석본, 그치?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고 요런 걸 쓴 거. 근데 요거를 세조 수양대군 있잖아. 그치? 세조 때 한글로 번역을 했어. 그게 뭐냐? 훈민정음, 우리 옛날에 이 한글을 언문이라고도 했거든. 그치? 그래서 언문으로 해석한 버전이라고 해서 언해본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뭘로 쓰인 거야? 국문, 한글로 쓰인 거야. 됐니? 요 언해본이 언제냐? 세조 때고요. 1459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교과서를 만약에 받아서 살펴보면 이 중세국어에 너네 이거 들어봤지? 나란말 쌈이, 그치? 중기계 달아, 그치? 이게 요 훈민정음이란 책의 서문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버전은 국문으로 해석된 버전인 언해본이 교과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글자의 이름이자, 그치? 그걸 해설해 놓은 책의 이름이고, 우리는 맨 처음에 쓰신 해례본이 아니라 그걸 국문으로 번역한 언해본 버전을 공부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교재 넘겨보면 17, 18페이지 보이지? 그쵸? 생동엉쟁, 훈민정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맞니?
요게 언해본의 서문이에요. 해례본의 서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언해본 버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 무조건 있다. 오케이?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온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워밍업이니까.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음절 단위로, 그치? 모았을 거거든? 그치? 그럼 이제 음절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가져왔어. 그치? 그래서 우리 음절이라는 건 요 글자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초성, 중성, 종성 요 모은 걸 하나의 음절이라고 해. 음절. 음절. 그래서 음절이란 한 번에 발음하는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건 음운, 뜻을 구별하는 거. 그 음운이 모여서 한 번에 소리할 수 있는 음절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절별로 모아 쓰는 거야. 영어는 그냥 늘어 쓰잖아. 풀어 쓰잖아. 그래서 음절은 초성 첫 소리가 있고요. 중성 가운데 소리가 있고요. 종성 받침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자냐라고 한다면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소리 문자고, 얘를 표기한다 음을 해서 표음 문자라고 해. 근데 알파벳 있지. 영어도 표음 문자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표음 문자거든. 그럼 요 표음 문자의 반대는 뭘까? 맞아. 의미를 표기하기 위한 표의 문자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자가 표의 문자죠. 근데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영어도 표음 문자고, 그치? 히라가나도 표음 문자야. 됐니? 그리고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자를 하나의 음절로 모았습니다. 그럼 이 음절로 모아 쓰는 걸 반대로 뭐라고 하느냐? 풀어쓰기라고 해. 그럼 대표적으로 영어가 대표적이지. 그쵸? 그리고 팁을 주자면 고전 문법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고전 문법이 하나씩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반드시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현대어를 기준으로 중세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초성자를 볼 건데, 우리 초성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자음이죠. 그쵸? 그래서 자음의 창제 원리고, 초성자는요 17개입니다. 17개. 그래서 한글이 배우기 쉬운 이유,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배운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좀 더 걸린 거고, 그치? 그러면 왜 쉽냐라고 하면 기본자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 펼쳐나가는 순인 거야. 그래서 먼저 기본자가 있고요. 기본자 5개. 유천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 양, 막, 살, 아. 요 5개가 기본자야. 채영아, 기본자 5개 뭐라고? 그냥 막 살. 오, 막 살면 안 돼. 그치? 그냥 이거 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기본자 5개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 기본자 5개는 어떤 원리냐? 상형의 원리야. 그러니까 뭐 상형 문자라는 건 되게 많았어. 뭐 고대 이집트부터 뭐 한자도 상형으로 시작하기도 했잖아. 근데 이 한글의 우수성이 뭐냐? 그 글자의 조음 위치, 소리 나는 위치. 그래서 발음할 때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을 한 거야. 아니 그 당시에 사람 이렇게 반을 갈라서 본 것도 아닌데, 그치? 그거에 대해 학문이 엄청 높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자 5개를 먼저 기억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뭐하는 모양? 막는 모양. 혓뿌리는 혀의 여기 시작점이야. 그치? 그래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게 기억.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 소리 난다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고 얘를 아음. 그 다음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상영해서 혀소리 설음. 미음은 입술 모양으로 입술 소리 순음. 시옷은 이의 모양을 상영해서 이소리 치음.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상영해서 목구멍 소리 후음. 자, 자음은 총 몇 자? 17자. 기본자 5개. 그게 뭐야? 그냥 막 살아. 얘를 만든 원리는 상형. 그치? 쉬운 것부터 볼게. 이응은 목구멍, 시옷은 이의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기억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래서 순서대로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해서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로 간다. 근데 지금 그냥 막살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도 있으니까. 그치? 원리만 좀 봐주면 돼. 자, 그럼 기본자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파생시킬 거잖아. 그치? 기본자를 만들고 그 기본자에 획을 더해. 그래서 더할 가와 획해서 가획자를 만들어. 자, 우리 상형자, 자음의 상형자는 발음, 그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지. 그치? 그러면 가획자는 그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데요. 획을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글자가 비슷하고, 맞니? 그 글자의 획이 많을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어떤 규칙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쵸? 그래서 기억에 한 획을 더하니까 뭐가 돼? 키역이 돼. 그쵸? 니은에 획을 더했어 디귿, 거기에 하나 더했어 티읕. 그치? 그 다음에 미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 더해서 피읍. 시옷에서는 지읒, 거기서 획을 하나 더 더하니까 치읒. 여기까지 있던 글자. 그치? 자, 이응 옆에 라이언 눈처럼 생긴 거 있지? 유천아 기억나? 그치? 얘 이름은 여린 히읗. 그 다음 거기 획을 하나 더한 히읗. 자, 그래서 기본자 5개, 가획자 9개, 그럼 지금 14개지? 그치? 나머지 3개는 이체자. 이체는 뭐야? 모양이 다른 거야. 됐니? 모양이 다른 거에서 이체자의 기억 라인에 동그라미인데 여기에 꼭지가 달린 이응. 얘를 옛날에 쓰던 예디응이라고 하고, 니은 라인에 리을, 시옷 라인의 세모, 요거를 반치음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17자를 만드신 거야. 자음자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외의 자음은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라든지 세로로 나란히 쓰는 연서의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병서와 연서는 17자에 포함은 안 돼. 17자를 세로로도 붙여 쓰고 가로로도 붙여 쓰면서, 그치?
변화를 준 거야. 먼저 나란히 쓰기 병서를 볼 거야. 이 병서에 1번과 2번이 있는 거야. 먼저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각자병서라고 해.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 그래서 기역을 또 나란히 쓰는 거. 쌍기역 이런 식으로. 됐니? 됐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해요. 됐니? 그럼 각자 병서는 기역을 2번 썼다는 거잖아. 중세 때는. 그치?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하나의 자음으로 처리됐었죠? 그쵸? 근데 중세는 기역을 가로로 나란히 2번 쓴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합용명서에 얘가 있는데 합용명서 우리 지금도 쓰여. 어디에 쓰이냐면 그 겹받침. 닭 같은 경우 리을 기역에 한 번에 쓰이잖아. 근데 중세의 포인트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이 초성 자리에 올 수도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명서 있잖아. 그럼 얘를 시옷계 합용명서라고 해. 그럼 채영아,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명서는? 맞아. 대표적인 게 시옷계와 비읍계의 합용명서입니다. 그래서 요 합용명서가 초성 자리에 오면 그럼 이 말은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온 거잖아. 그치?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단어의 머리에 어두 자음이 무리지어 왔다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또다시 뭐냐? 중세국어에는 현대와 달리 음절의 초성에 2 이상의 자음이 오기도 했다는 거야. 현대국어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거든. 왜냐면 현대국어에선 쌍자음도 하나의 자음이니까. 이해되나요? 요 중세국어는요, 현대국어와의 모든 비교 문제가 대부분이야. 됐니? 오케이? 그 다음 가로로 이어 쓰는 무슨 방법이 있냐? 연서의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응을 입술 소리 밑에 쓰는 거야. 그래서 가벼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이라고 해. 근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얘야. 그럼 얘 이름이 뭐가 되냐? 순경음 비읍이 돼요.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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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봐봐. 그럼 봐. 여기 뒤에 보면 9페이지에 시험지가 있거든? 그치? 그럼 시험지로 지금 한 거 있잖아. 정리해볼게. 채영아 9페이지로 가볼게. 그치? 자, 9페이지 봐볼게. 자, 훈민정음의 뜻이 뭐였지? 백성을 가르칠 훈. 가르치는 이야. 가리키는 아니고 가리키는은 지시야. 그치? 가르치는 정, 다른 소리를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채영아 창제. 1443년. 좋아. 1443년이고. 이하나 반포는? 미안해. 아, 지금 내가 유찬아 뭐지? 아, 이한이 대답해라. 너 영상 보면서. 유찬아 뭐지? 1446년인 거지. 됐나요? 됐나요? 자, 초성의 자음자는요 몇 개냐면 17자가 있어요. 그치? 자, 먼저 기본자가 있었잖아. 자, 기본자는 무슨 원리? 상형. 근데 무엇을 상형했다 그랬지? 발음 기관, 조음 기관을 상형을 해서 기본자 5개. 채영아. 기억, 니은, 니은, 그치, 그냥 막 살아 5개라고 했었고. 그쵸? 본뜻 모양을 보면 기억은 혀뿌리가 무엇을?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래서 어금니 소리라고 해서 아음. 그쵸? 선생님 시험지에 쓸 것만 정리할 거야. 그 다음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해서 혀소리 설음. 미음은 입의 모양, 그래서 입술 순자 써서 순음.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치음.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후음. 이렇게 5개 기본자가 있고요. 그 기본자에 획을 더한 가획자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기억에 획을 더한 뭐가 있어? 키역. 그치? 그 다음 디귿, 티읕, 비읒, 피읒, 지읒, 치읒, 여린이읒, 티읒인데 지금 없는 글자에는 이름 써줘야 돼. 여린이읒. 됐나요? 그 다음 모양이 다른 이체자라고 해서 기역 라인에 꼭지 달린 무슨 이응? 예디응. 니은 라인에 리을, 시온 라인에 요 세모 반치응. 요렇게 17자를 만들었고, 그쵸? 요 17자 이외에는 뭐를 사용했느냐? 병서와 연서의 방법을 썼는데,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야. 그래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 병서.
그리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명서라고 하는데 이 합용명서가 어두에 써. 음절의 초성으로 써. 그럼 우리 이것을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이어 쓰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입술 소리 무, 브, 으, 프의 이응을 이었습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 봐. 여기는 얘를 하나 추가해줘. 뭐를 쓸 거냐면 우리 비읍 아래 이렇게 이응을 내려 쓴 거. 그럼 얘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순경음 비읍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게. 자, 이번엔 모음을 볼 거야. 모음은 중성자고요. 여기 그냥 어차피 모음의 창제 원리 쓸 거니까 모음은 11자. 유찬아, 자음 몇 개였지? 17개. 모음 11개 합쳐서 28개. 자, 역시 모음은 기본자가 있어요. 그치? 그럼 기본자 역시 무슨 원리냐? 상형의 원리야. 근데 우리 자음 모음 1학기 때 하면서 배웠었잖아.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으면 자음, 받지 않으면 모음이었지. 그 장애를 받는 위치가 자음의 소리가 나는 위치였어.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그냥 막사라를 상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모음은 방해를 안 받지. 그러니까 얘가 소리나는 발음 기간이라는 게 특정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동양 철학을, 그치? 가져와서 하늘을 상형한 아래 아. 그 다음 땅을 상형한 으.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상형한 이. 그래서 얘를 천지인을 상형해서 했다는 거야. 이해되니? 너네 문자할 때 너네 쿼티형이지 키보드형이잖아. 그치? 선생님 아직 천지인 쓴다? 왜 이제 약간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 약간 트렌디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어른들 폰 볼 때 그치? 그 키보드형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가를 쓰려면 기역에 이랑 점을 붙이는, 그치? 요런 천지인을 아직 쓰긴 하거든? 오케이? 이따 궁금하면 쉬는 시간에 와. 선생님 보여줄게. 오케이?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천지인 세 글자를 만들었어. 그 다음은 있는 거를 뭐 할 거냐? 합성할 거야. 요 기본자를 합성해서 한 번 합성한 초출자, 2번 합성한 제출자. 됐니? 아래아를 한 번 합성하냐? 2번 합성하냐? 의 차이야. 그치? 그래서 아래아를 한 번 합성한 아, 오, 어, 우가 초출자. 초출자의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성했어. 야, 여, 아니 미안해. 야, 요, 여, 유. 이렇게 제출자. 비 오네. 그치? 너 우산 있어? 그래서 총 몇 자? 11자를 만들었어. 근데 선생님 옆에 뭐 했냐면, 아니 선생님 근데요 천지이네요 양성, 음성, 중성이란 말을 써놨거든.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게 그 글자의 분위기를 주도해. 그래서 양성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음성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는 거야. 중성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거거든. 자, 모음의 성질은 크게 몇 개? 3개.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양성,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음성, 이도저도 아닌 중성. 근데 중성은 이 하나야. 그럼 이를 제외한 모음은 양성 혹은 음성으로 얘기할 거야. 됐니? 그럼 요거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선생님이 양성 11자 중에 양성을 요렇게 모아놨고, 그치? 11자 중에 음성을 요렇게 모아놓은 거거든? 이해돼요? 자, 우선 기본자 하늘은요 양성이죠. 땅은 음성이죠. 그럼 그걸 제외하면 어떻게 보냐? 삐져나온 삐침을 보는 거야. 얘들아, 우리 오른손 왼손 있지? 이 오른손이 옳다에서 온 거고 왜다라는 게 옳지 않다에서 온 거거든. 그럼 사람은 옳음을 추구해야 되지. 그래서 삐져나온 쪽이 오른쪽이잖아. 아나 야처럼. 그럼 양성이야. 됐니? 근데 반대로 삐져나온 부분이 어나 여처럼 왼쪽이잖아. 그럼 음성이야. 사람은 위로 가길 추구해, 아래로 가길 추구해? 위로 가길 추구하지. 삐져나온 부분이 오나 요처럼 위를 향하잖아. 그럼 양성이야. 우나 유처럼 아래를 향하면 음성이야. 이는 뭐라고? 중성. 됐니? 이 외의 모음은 자, 기본자를 상형을 통해 만들었고 기본자를 합성해서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었어. 이 외의 모음은 합쳐서 사용하는 거야. 그걸 합용이라고 해. 그래서 창제한 모음들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 아래 써놓은 선생님이 예시들의 요 다른 모음들도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따질 수 있다는 거지. 중성은 뭐 하나? 이 하나. 그럼 여기 와는 뭘까? 삐져나온 게 위고 오른쪽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 양성.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 야. 그치? 요랑 야가 붙은 거. 얘도 뭐야? 양성. 채영아, 원은? 음성. 이야, 요것도 음성이겠지. 그 5번째 글자 보면 아래아에 이가 붙었지. 유찬아, 아래아는 뭐였어? 이는? 그럼 중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양성과 중성이 만났다? 그럼 양성. 그럼 그 옆에 글자 의는 채영아, 뭐랑 뭐가 만난 거지? 그치? 의라는 음성과 중성이 만났지. 그럼 중성 힘을 못 쓴다니까? 의야. 그럼 유찬아, 왜는? 그치? 양성. 애도 아에 이가 붙은 거니까 양성. 채영아, 위는? 음성. 애도 어에 이가 붙었으니까 음성이겠지. 그치? 유에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치?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 양성, 양성, 음성, 음성. 얘도 양성, 얘는 음성.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모음은 기본적으로 3가지 성질이 있다. 양성, 음성, 중성. 근데 중성은 뭐만 있다? 이만 있고, 그치? 그 외에는 양성이거나 음성이다. 선생님 왜 양성, 음성을 중시 계속 얘기하냐면 중세 문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모음 조화라고 해가지고 끼리끼리 놀게 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치? 그러니까 뭐가 양성이고 뭐가 음성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아래 볼게. 참고. 모음의 종류. 자, 우리 모음은 기본적으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느냐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고정됐으면 무슨 모음이었지? 단모음이라고 했었고, 변화하면 무슨 모음이었지? 이중모음이었었지. 우리 이거 1학기 때 한 거다. 그치? 음운변동 하기 전에. 맞니? 그럼 이때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지. 그럼 현대국어를 한번 먼저 채워볼게. 현대국어는 단모음이 몇 개였어? 10개였어. 10개. 어떻게 10개였냐? 후설부터 오 만들고, 그치? 전설에 그 후설에 이를 붙이면 된다 그랬어. 만 이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됐니? 그래서 10개 단모음이었고 이중모음은 11개였잖아. 그치? 우리 이중모음 뭐 있었지? 야, 여, 유, 요, 예, 의, 와, 워, 왜 요렇게였잖아. 기억나지? 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에서 총 21개였거든. 됐니? 근데 요게 중요해. 중세국어는 단모음이 몇 개였냐? 7개였어. 단모음 몇 개라고? 7개. 어떻게 7개냐? 기본자 3개는 단모음 포함돼. 그럼 기본자에 뭐 있었지? 아래야, 이 있었지. 그치? 그리고 초출자 4개. 아, 오, 우. 요렇게 7개가 단모음이야. 그럼 요 7개를 제외하면 무슨 모음? 이중모음. 잘 봐. 그러면 현대국어랑 비교해봐. 중세에는 단모음이 아니었는데 현대국어의 단모음이 된 거. 위, 왜, 에, 요 4개가 중세와 다른 점이지. 그럼 요 4개는 중세와 발음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왜? 유찬아, 단모음은 뭐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안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중세는 요 4가지 동그라미치게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을 바꿔서 발음했을 거라고. 근데 현대는 아니지. 이해돼? 근데 위와 왜는 우리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했으니까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면 중세와 발음이 같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채영아, 이해돼? 네. 안 되지. 자, 봐봐. 단모음이라는 게 뭐였어? 고정시켜서 발음하는 거. 그치? 변화하면서 발음하는 게 이중모음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현대에는 단모음인데 위, 왜가 중세는 이중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발음이 다르겠지. 왜냐면 현대에는 단모음이니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고정시킬 텐데 중세에는 이중모음이니까 변화시키면서 소리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현대국어에도 위와 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원칙이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면 중세에도 이중모음이었으니까 중세와 발음이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얘기해봐. 바꿔서 발음할 수 있다. 너무 압축했는데? 얘기해봐. 위랑 왜는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어려워. 그치? 그럼 섞어야지. 뭐를 섞냐? 요 4가지 위, 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원칙적 발음이 다를 거야. 그치? 왜냐면 현대국어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데 중세는 이중모음이었잖아. 근데 위, 왜는 현대에도 이중으로 발음할 수 있으니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면 중세국어와 발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채영아, 이해돼? 얘기해봐. 저게 뭔데? 위에. 얘 4개가 얘네가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고 지금 단모음. 그렇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발음이 같아 달라. 다를 거야. 근데 위, 왜는 현대국어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니까 네.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중세와 다르지 않았겠지.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걸 제외한 모음이 무슨 모음이야?
이중 모음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은 현대는 10개를 제외한 11개가 이중 모음이었고 중세는 요 7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음이 무슨 모음이었다? 이중 모음이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봐봐. 이중 모음은 뭐와 뭐의 결합이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지. 유찬아, 반모음이 뭐였어? 쓸 수 없는 뭐 맞아. 모음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는 않는데, 그치? 홀로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의 성질과 비슷하지만 홀로 쓸 수 없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현대 국어를 먼저 본다면, 됐니? 현대 국어를 본다면 얘는 반모음 2 계열이야. 야 같은 경우는 반모음 2 플러스 아, 여는 반모음 2 플러스 어, 유는 반모음 2 플러스 우, 요는 반모음 2 플러스 오. 이해돼? 우리 여기 칠판에 쫙 써갖고 이한이 그때 불러갖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리고 요 4개가 반모음 오나 우를 사용한 이중모음이었어. 그래서 얘를 J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반모음 W라고 하기도 했었잖아. 됐니?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얘만 으 플러스 반모음 이라고 해가지고 얘만 반모음이 뒤에 와. 얘를 하향식 이중 모음이라고 해.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의를 제외하고는 다 반모음이 앞에 와. 됐니? 됐어? 그러면 우리 중세의 이중모음을 한번 볼게. 요 7개를 제외한 게 다 이중모음이야. 그래서 우선은 요, 유, 야, 여 제출자. 그치? 맞니? 거기에 뭐 예,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와, 워, 왜, 의, 아래아를 쓴 의, 왜, 위 등이 있겠지. 왜냐면 요랑 이가 붙은 것도 있고 다양했었잖아. 위에 보니까. 그치? 맞니? 그럼 요거 먼저 볼게. 그러면 지금이랑 다른 걸 보면은 얘는 중세는 이중모음이지만 현대는 단모음이니까 그냥 하나였거든? 근데 중세는 이중모음이니까 얘는 따진다면 아 플러스 반모음 2가 온 거고 얘는 어 플러스 반모음 2가 온 거고 얘는 오 플러스 반모음 2가 온 거고 위는 우 플러스 반모음이야. 이렇게 반모음이 뒤에 오면 상향식이야, 하향식이야? 하향식 이중모음이지? 그러면 현대에는 의 하나였잖아. 하향식이. 그치? 근데 중세에는 의 외에도 하향식 이중모음이 있었다는 거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위에 쓰인 건 뭐를 사용한 거? 반모음 2 사용한 거. 와워 외외는 반모음 뭐 사용한 거? 오나 우를 사용한 거.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하나씩 보진 않았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창고. 자, 모음의 성질. 자, 모음은 소리에 따라 양성, 음성, 중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자, 먼저 기본자를 요 세 가지 성질에 대응시키라 그랬어. 아래야. 그치? 이. 됐니? 그리고 초출자. 아, 오, 우. 요렇게까지가 무슨 모음? 요렇게까지가 무슨 모음? 단모음. 그치? 요렇게까지가 단모음. 중세 단모음. 표시해버릴까 그냥? 중세 7단모. 그 다음 제출자 야, 요, 여, 유. 그치? 그 다음 에, 예, 뭐 와, 워, 왜, 뭐 아래아를 쓴 의도 있고 그냥 의 버전도 있고 등등. 요 정도만 써놓게. 이걸 지금 왜 하냐? 중세에는 모음의 성질을 맞춰 쓰는 무엇이?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별표 칠게요. 근데 이 모음 조화가 중세에만 있는 건 아니고 현대에도 있긴 해. 현대에도 있어. 예를 들어 어간과 어미를 붙일 때 먹 뒤에는 어를 붙여 아를 붙여? 어를 붙여. 먹어야. 왜? 음성이니까. 막다 뒤에 막 아야 어야? 아지 왜? 양성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에도 남아있지만 중세에는 진짜 현대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오케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모음자 봤어? 그럼 다시 시험지로 와봐. 그치? 9페이지 시험지로 오면 그치? 시험지를 보자. 자, 모음 몇 자라 그랬지? 11. 그치? 그래서 기본자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그래서 아래야 이가 있었는데 지금 없는 글자는 이름을 붙여주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아래야는 뭐를 붙였다?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 근데요, 얘를 천, 지, 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만들었고, 그쵸? 그 다음에 기본자를 뭐 할 거야? 합성을 할 거야. 그래서 기본자를 한 번 합성해. 그래서 이 아래아가 한 번인 걸 초출자. 아래아가 두 번인 걸 제출자. 됐나요? 그럼 봐봐. 요 초출자에 뭐가 있냐면 이거 위치를 잘 봐줘. 왜냐면 우리 양성 음성까지 표시할 거거든. 아, 오, 우, 제출자 야, 요, 여, 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줘. 너 뭐 너네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고. 요렇게는 뭐였지? 양성.
요렇게는 뭐였지? 음성. 그치? 이만 유일한 무슨 성? 중성이었지. 시험지에 표시해줘야 돼. 그치? 형광펜 없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쳐줘도 돼.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외의 모음은 합쳐서 사용한 무슨 원리? 합용의 원리로 처리했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 모음까지 봤으니까 이번에 뭐를 볼 거야? 자음자, 종성, 받침 소리를 볼 거야. 자, 근데 받침은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자음이죠. 그쵸? 그 초성자를 받침에 다시 사용하거든? 얘를 요렇게 봐봐.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 맞니? 그리고 사용에 무엇을? 초성자를.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야. 됐니? 자, 요거 관련해서 볼게요. 자.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는 그럼 이게 뭐냐? 반포하기 전에 1446년에 그 해례본 써가지고 공식적으로 반포하기 전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 그래서 받침 글자에 자음자 아무거나 와도 돼. 그래서 봐봐. 대표적인 예로 용비어 천가라는 악장이 있어. 자, 봐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 근데 이걸 이제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실용성이 있는지. 그래갖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작품을 짓게 했어. 그게 용비어 천가야. 근데 세종대왕은 조선의 초기 왕이지. 태정, 태세니까. 그치? 완전 초기인 거잖아. 100년도 안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굉장히 큰 목표긴 하나였어. 그래서 용비어 천가를 지어서 우리 조선의 이 개국은 정당해를 알리는 노래 가사였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용비어 천가가 몇 년이냐면 1445년에 지어졌어. 배포하기 전에. 그치?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반포하기 전이지. 그래서 이때 꽃을 이렇게 지읒을 썼어. 됐니? 그런데 반포하면서부터 종성에 모든 자음이 오는 걸 좋게 보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 당시는 소리를 쓰는 건데 종성 소리가 나는 게 몇 개 없다고 본 거지. 우리 지금 발음, 현대어의 발음도 종성은 7개의 자음만 발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반포하면서부터 팔종성법이 쓰여. 그럼 이 팔종성법은 뭐야? 종성의 자음을 8개로 뭐 한 거야? 제한한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발음과
표기를 모두 제한한 거지. 됐니? 발음이 8개로 나니까 표기도 8개만 해 라는 게 8종성법이야. 됐니? 됐니? 그래서 요 8종성 그 8개가 뭐냐?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지. 그치? 근데 시옷이 추가됐어. 그리고 그 당시에 발음됐던 발음은 예디응이야. 그래서 요 8개만 제한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용비어 첨가도 있을 거고 그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례본의 서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언해본도 있을 거야. 그럼 용비어 첨가에는 8종성법이 아닌 받침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마지막. 자, 종성자는 그치? 따로 만들어 안 만들어? 따로 안 만들지 그치? 별도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뭐를 가져다 쓰지? 초성자를 사용해. 우리 요걸 6글자로 종성은 부 따로 만들지 않아. 근데 사용해 무엇을? 조성자를. 요게 이제 나중에는 8종성법까지 가는 거지. 오케이? 종성부, 용초성. 됐나요? 그래서 시험지를 우리가 보면 요렇게는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럼 넘어오세요. 자, 아래 볼게요. 오늘 일찍 끝날 거니까 안 쉰다. 그치? 잠깐 쉬어? 잠깐 쉴까?